지난 4일에 파면된 윤석열이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 있습니다. 파면됐으면 이제 대통령도 아닌데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이사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이 세상이 다 지것인 양 평생을 살아온 무례한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자신에게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 세금으로 이자가 궁궐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국가의 돈으로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 어이없는 일이죠. 파면됐으면 초속히 국가기관을 비워야 함에도 하세월입니다. 하여튼 이 인간은 이리 봐도 추잡하고 저리 봐도 추잡하고 참 추잡한 인간입니다. 지 입장에서는 이 내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파기하고 또 비화폰 서버도 어떻게든 파기하고 가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영구 집권을 하려 했기 때문에 한남동을 요새화하고 거기에 초호화 시설을 꾸몄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거기에 초호화폰으로 만들었다는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죠. 이것을 아무래도 부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를 아주 좋게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술집. 야, 고급 술집을 그 안에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가 아주 잘 사용하는 사우나, 초호화 사우나를 만들어 놔서 그것을 또 다들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놔두고 갈 경우에는 또 우리 언론에서 사진 찍어서 얼마나 또 이들을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겠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파면되고 그때 그 청와대의 그 사면이 모두 다 거울로 돼 있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박근혜가 요가를 했다 그러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전면이 다 거울이어서 네 면이 모두 다 거울이어서 굉장히 좀 기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데 아마 한남동도 뭐 스크린 골프장, 뭐 사우나, 술집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수없이 많은 기괴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아마 무당 점집이 있을란가도 몰라요. 거기서 뭐 부적 쓰고 굿하고 이런 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부수고 없애고 가야 하는데 지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시간을 끌면서 좋은 밥을 아직도 먹고 있다. 그들이 지금 국가 세금으로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 뭐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 또 주방 보조원들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두 다 지금 파면된 대통령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 관저에 앉아서 그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윤석열이는 본인이 파면될 줄 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 선고가 기각으로 나오게 되면 곧바로 현충원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을 정도니까 그 안에 얼마나 초호합한 시설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런데 파면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수습할 시간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이사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수요일 날 이사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엊그제 흘러나왔는데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사 못 하죠. 그랬더니 또 오늘쯤 나온 이야기가 주말이나 휴일쯤 할 거다 그러는데 아마 또 그때 되면 다음 주로 미루게 되겠죠. 그러다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다음 주로 미루게 되고 이거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또 할 수 없이 국민들이 나서서 한남동으로 쫓아가서 이자들을 쫓아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파면된 자가 지금 좋은 곳에서 자고 국민 세금으로 산의 진미를 먹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덕수가 문제예요. 한덕수가. 이 정도 되면 한덕수가 퇴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퇴거 조치를 해서 이들을 끌어내야죠. 공권력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때 공권력은 나서서 윤건희 부부를 끌어내야 된다.
근데 뭐 한덕수 입장에서는 본인도 같이 내란을 한 내란 동조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덕수, 차상목, 이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대선 일자가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한덕수가 이거 대선 일정 공고 안 해버리고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워낙 한덕수 이제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또 헌재 재판관 3명, 마은혁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까지 해서 3명을 갑자기 또 임명을 막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러더니 오늘 또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6월 3일 날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자가 끝까지 대선도 치르지 않고 뭉개다가 2년여를 다 보내고 다음 선거를 치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덕수가 오늘은 좀 제정신이 들었나? 대선 날짜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날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 대선 이러면 임기 만료가 되는 그 주에 수요일 날 되게 치르는데 6월 3일 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기 대선에서는 특별한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법이 정한 가장 60일 이내에 치러야 된다고 하니까 딱 60일 되는 날로 잡은 겁니다. 어떻게든 늦게 뽑아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뭐 선거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부기관이 늘 선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늘 점검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킬 때 바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벚꽃 대선 이야기가 있다가 그거 안 되니까 장미 대선까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좀 6월까지 넘어가게 됐다. 이런 것들이 헌재가 이제 파면이 좀 늦어진 감이 있고 또 그러면 한덕수는 좀 더 당겨서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60일을 꽉 채워서 6월 3일 날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식 선거 운동은 5월 12일부터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4월 예비 선거라든가 예비 경선이라든가 또 이래서 각 당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5월 12일부터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이 돼도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듯이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대통령이 확실한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실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인수위원회까지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 대선 때, 대선 기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곧바로 취임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게 되면 또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바로 인수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로 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이 되니까 어제부터 오늘 이제 되는 게 오늘 발표하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냥 국민의힘이 너무 좋아합니다. 조기 대선 열린다. 막 너무너무 행복해. 막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뭐 선관위원장으로 어제 막 임명하고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뭐 어이가 없어 하여튼. 그러면서 뭐 7개 정책 비전, 그러니까 공약이죠. 그 국민의힘의 공약 이것까지 모두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이는 파면되면 안 된다. 윤석열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그게 다 사기였던 거죠. 입에서 뱀 나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파면될 줄은 미리 알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윤석열이는 이 바보라. 국민의힘이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전혀 자기 편이 아니고 이미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버리고 대선 준비를 이미 다 해놨던 것이죠. 그러면서 권성동이는 또 뭐라 그랬어요? 뭐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지금? 누가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몰상식한 정당 아닙니까? 아니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자기 당에 그 소속인 사람이 파면이 됐으면 그의 파면은 옳지 않다. 윤을 복귀시켜야 된다. 우리는 또 뭐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대선 출마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윤석열이 파면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에 안 하고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다음에는 후보를 안 내서 다른 당 후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뭐 두 번째 말한 것은 국민의힘한테는 뭐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뭐 초상 치른 지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자식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 우두머리 누가 할 것인가 짜고 있는 것과 똑같죠. 황우여를 선관위원장에 막 어제 임명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참 저기는 참 어떻게 보면 폐륜 정당 같은 약간 폐륜 정당 같아. 약간 좀 황당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2.3 내란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옹호했잖아요. 그리고 계엄 해제하자고 국회에 모일 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로 모이라고 하지 않고 당사로 모이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 옹호가 아니라 내란 동조잖아요. 그래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국민의힘이 앞장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이번 선거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야 돼야 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윤석열이 살리자는 그 구구 집회에 나가서 막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윤상원, 나경원 등등등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막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지를 않나. 서부지법 폭력 사태 옹호했잖아 국민의힘은. 이래놓고 무슨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구치소에 있을 때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상원 등등이 거의 찾아갔다 와서 메시지 받아와서 막 발표하고 이랬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대선에 참여한다는 거야. 심지어 헌재 여기까지 막 다 흔들고 그래놓고는 말이야 한다는 소리가 무슨 초기 대선이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야 돼야 하는데 이런 후한무치한 것들이지.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준비할 때입니까? 국민 앞에 먼저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순서인 거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든 말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일말의 양심이라도 손톱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선에 출마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가 갑자기 막 그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오늘 또 김문수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한 20명 된답니다. 20명. 우와. 국민의힘이 그렇게 인물이 많았어요. 윤석열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곧바로 다음 대통령 내가 할 거야 라고 막 그 깃발을 든 사람이 20명 정도나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파렴치하잖아 너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난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의힘은 자중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자중해야 돼요. 석고대죄 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와 내가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서 손든 사람이 지금 20명이 넘는다. 앞으로 한 30명쯤 될 거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많이 열심히 하세요. 뭐 30명이면 못하고 3,000명이면 못합니까? 3,000명이 나온다 한들 뭐 어떻고 한 명이 골라서 나온다 한들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니들은 내란 정당이다. 이번 대선은 내란 극복의 장, 내란 극복 대선입니다. 이걸 명쾌하게 해야 돼. 무슨 놈은 갑자기 무슨 민주당 심판을 내란을 너가 일으켜놓고 왜 민주당을 심판하냐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내란 옹호 정당, 내란 동조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발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극우화 되어버렸잖아. 그런 정당은 사라져야죠. 입만 열면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없으면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어? 아주 지랄을 쌍으로 하고 있어. 왜 이재명을 심판해야 되고 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될 민주당이. 당신들이 다 심판당하는 거야. 내라는 니들이 일으켜놓고 민주당을 심판한다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야. 국민이 무슨 바보 천치야? 니들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같은 내란 속에 살리려고 그 눈물겨운 그 행보를 그동안에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염치로 대선 운운하고 후보가 20, 30명이 됩니까? 헌재 심판 앞두고도 뭐 4대4 기각이니 5대3 기각이니 뭐 아니야 기각도 아니야 이건 완전 각하야 이러면서 국민을 호도했던 것이 국민의힘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돌아보세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 집에는 거울도 없어? 거울 하나 사줄까?
거울을 봐봐. 네 앞바닥을 보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거울 보고 이야기를 해. 심판하자. 그러니까 네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너를 심판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될 정당입니다. 이번 대선 조기 대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선에 참여할 생각을 말아야 돼. 어떻게 해서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란을 옹호한 정당, 그런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어도 반드시 헌법에 따라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조기 대선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